원숭이띠분들은 이 날짜에 로또를 사면 천금이 쏟아져서 빚을 다 갚습니다. 원숭이띠는 누구보다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돈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아 늘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이 돈이 되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요리라도 소금 한 꼬집이 없어 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바로 그 운이라는 소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하늘이 당신의 인생에 천금의 소금을 뿌려줍니다. 그 결정적인 날짜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6년생 병신생분들의 7월운세와 로또 사기 좋은 날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56년생 분들을 세상을 밝히는 태양, 병화라고 하죠. 그 아래에 재물, 신금의 산을 딱 둔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기운이 강렬하죠. 근데 이제 이 불을 계속 지필 딸감, 즉 목기운이 좀 부족하다. 이게 좀 본질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짚고 시작해요. 특히 7월이 개미월인데 이게 명리학적으로는 먹구름, 개수가 태양을 가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지켜온 명예라든지 아니면 건강 이런 데 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행관계를 보는 건데 여기서는 물이 불을 끄는 그 관계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태양을 가리는 목구름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자료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7월에 그동안 쌓아온 명예 있잖아요. 이게 좀 예상치 못한 일로 흔들릴 수 있다. 이 점 같아요. 네, 맞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명예나 규칙, 이걸 상징하는 기운이 바로 이 먹구름, 개수로 표현되니까 이게 딱 가려지면서 구설수라던가 건강 문제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특히나 강한 자존심이나 자기 표현 욕구 이걸 뜻하는 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자극을 받으면 사소한 시비가 막 법적인 문제, 관제로까지 커질 수 있는 상관, 견관 이 상황까지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상관, 견관. 이게 뭐냐면 자기의 좀 날카로운 표현, 상관이요. 이게 기존의 어떤 규칙이나 명예, 정관과 꽝 부딪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잘못하면 정말 감정적인 충돌이 커지거나 예상 못한 어려움으로 확 번질 수가 있어요. 이 자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까지 언급해요. 심장, 혈압, 눈 건강 문제. 그래서 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거든요.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즉각적인 건강점검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는 옳고 그름 따져서 내가 이겨야지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죠. 하긴 일상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조직 규칙이랑 부딪히고 그럴 때. 네, 맞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재물은 관련해서도 좀 방향을 제시하는데 지금은 막 돈 벌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명예나 건강 지키는 데 좀 집중해라.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돈이 좀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위기 관리 비용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위기를 그럼 어떻게 극복하냐? 그 열쇠도 제시를 하거든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운명에 좀 부족하다고 했던 그 목의 기운을 활용해라. 이 조언입니다. 목 기운이요? 아까 태양병을 지탱할 땔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딱 연결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명리학적으로 보면요. 목 기운은 자신을 위협하는 수기운. 그러니까 먹구름 같은 부정적인 기운 있잖아요. 이걸 목 기운이 쫙 흡수해서 힘을 빼는 역할을 해요. 아하. 그리고 동시에 자기 본질인 화, 태양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르게 돕는 땔감이 되어주는 거죠. 와, 그럼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해요. 푸른 숲을 좀 산책한다던가, 집에 난초 같은 화초를 두거나, 아니면 초록색 계열 옷을 입는 거. 이런 걸로 그 기운을 보충하라고 하는 거죠. 되게 실용적인 팁인데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심지어 기회까지 발견한다. 이게 좀 인상 깊어요. 이 자료가 심지어 예상치 못한 재물은 횡재수라고 하죠. 이게 들어올 수 있는 특정 날짜까지 딱 찍어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7월 10일, 이게 경진일이고요. 그리고 20일 경인일,
30일 경자일. 이 세 날짜, 이날들을 편재라고 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딱 특정해요. 와, 이날들에는 경금이라는 아주 강한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자료의 비유가 재밌어요. 이걸 당신의 태양, 병화가 이 재물, 경금을 확 녹여서 빛나는 황금 트로피로 만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황금 트로피요. 와, 되게 긍정적인데요? 네. 그래서 뭐 로또를 사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잡아봐라. 진짜요? 로또까지. 네. 그리고 또 운명의 숫자로 1, 3, 8을 제시하면서요. 실현, 그러니까 수기운을 상징하는 숫자 1, 이걸 나의 힘, 목기운을 상징하는 숫자 3, 8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다져봐라. 이렇게 북돋아줍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1956년생 분들에게 7월은 감정 조절이랑 건강 관리가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목계 우윤을 좀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예기치 않은 재물운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기회가 같이 있는 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1968년생 무신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당신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산, 그러니까 무토의 기운 안에 날카로운 보석, 신금 같은 재능을 품고 계신 분으로 보여요. 다만 자료 분석상 보면요. 삶을 이끌 명예, 즉 목기운이나 따뜻하게 비춰줄 태양 같은 화, 기운이 좀 부족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까지는 약간 외로운 길을 걸으셨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네요. 하지만 이번 7월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전환점이요. 오, 기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7월, 그 개미월 운세는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하늘의 공로를 인정해서 재물을 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7월 하늘에 뜨는 개수는 사주 분석상 정제에 해당해요. 여기서 정제라는 건 뭐 뜬구름 잡는 그런 돈이 아니고요. 당신의 노력, 또 실력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안정적인 금전적 보상, 네, 그걸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뭐랄까 월급이나 성공 보수처럼 예측 가능하고 또 합당한 대가인 셈이죠. 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니. 듣기만 해도 힘이 나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약간 경고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7월의 땅 기운인 미토 있잖아요. 이게 사주 원리상 겁재로 풀이되거든요. 겁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재물을 겁탈하려는 존재, 즉 당신이 받을 그 값진 보상을 탐내는 경쟁자를 상징한다고 분석해요. 아, 경쟁자요? 네, 그래서 이번 7월은 당신 인생 후반전에 중요한 보상을 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경쟁이 예고된 달이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보상을 얻을 수 있다니. 긴장되는데요. 이게 올해 전반적인 운세랑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올해 전반적으로 편관 운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편관은 보통 명예, 지위, 아니면 큰 도전, 실현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 편관의 영향 아래에서 7월에 정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의 경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명예 그리고 평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마지막 승부처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이겨야 그 재물이 진짜 명예로운 전리품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싸움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자료는 아주 단호함을 강조합니다. 어설픈 동정심이나 망설임은 절대 금물이라고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보석, 신금 같은 날카로움 있잖아요. 숨겨둔 재능, 경험, 지혜, 이걸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몫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재물 자체가 사실 명예로운 퇴직금,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성공적인 자산 매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명예로운 성격을 띠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큰 싸움을 앞두고 아까 약점도 있다고 하였잖아요. 그 화 기운 부족한 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맞아요. 사주 분석상 화 기운은 따뜻함, 열정,
에너지를 상징해요. 당신의 본질인 무토라는 큰 산은 이 화기운이 있어야 생명력을 얻고 활발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춥고 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달 경쟁자인 미토 역시 같은 토기운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서 경쟁 우위를 점하게 해줄 그 화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 화기운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화기운은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붉은색 계열 옷이나 소품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집안 조명을 좀 밝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의 온도를 높여서 화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내면의 열정, 투지를 끌어올리는 뭐랄까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 흥미로운 조언이네요. 붉은색, 밝은 조명 기억해둬야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자료에 7월의 특별한 행운 비법 같은 것도 언급이 돼 있나요? 뭐 숫자라던가 특정 날짜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우선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그 화기운, 생명의 태양을 상징하는 행운의 숫자로 2, 7, 9, 이 세 숫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로또 구매 같은 걸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숫자 조합이 승리의 열정을 담는 그릇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279. 알겠습니다. 그럼 안정적인 보상, 그 정제 말고 또 다른 기회도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안정적인 정제 외에도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인생의 판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재물, 그러니까 편재의 기회가 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편재는 보통 임수라는 큰 강물이나 바다에 비유되거든요. 이번 7월에요. 하늘이 이 횡재수의 문을 특별히 여는 날이 딱 3번 있다고 합니다. 네, 3번이요. 네, 바로 7월 2일 임신일, 7월 12일 임오일, 그리고 7월 22일 임진일입니다. 이날들은 당신의 그 거대한 산 위로 임수라는 횡재의 강물이 콸콸 흐르는 아주 특별한 날로 해석되니까요. 뭐 가벼운 마음으로 로또 한 장 정도? 그걸로 평생의 추위를 녹일 만한 큰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자료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와, 7월 2일, 12일, 22일 정말 특별한 날들이네요. 자, 정리하자면요. 다가오는 7월은 1968년 무신생 당신에게 평생의 노력을 금전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보상받을 아주 중요한 기회의 달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 결실을 놓고 벌이는 마지막 승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자, 다음으로 1980년 경신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80년 경신년에 태어나신 당신 올해 46세시죠? 보내주신 자료 바탕으로 다가오는 7월 운세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당신은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강철 같은 힘, 경신의 기운을 가지셨어요. 세상을 벨 듯한 그런 강함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강력한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그 목표, 그러니까 사주에서 말하는 목기운, 재물이죠. 이게 좀 부족했거나. 혹은 그 힘을 다듬을 불, 화, 기운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는 넘치는데 막상 그걸 발휘할 대상이나 재련할 방법이 좀 부족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7월이 그 잠자던 힘이 깨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이 당신의 성공을 위해 완벽한 무대를 딱 마련해 준 달이에요. 완벽한 무대라 흥미로운데요? 네, 당신이라는 잘 벼려진 검, 경신에게 정복해야 할 거대한 목표, 그러니까 간목, 편재죠. 이게 큰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간목 편재,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요? 그렇죠. 그 목표가 딱 주어지고 또 그걸 공략할 아주 기발한 전략, 계수 상관, 이게 명석한 아이디어를 뜻하거든요. 전략까지. 그럼 지원은요?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 미토 정인까지. 이건 안정적인 도움을 의미하고요. 이 모든 게 딱 갖춰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와, 목표, 전략, 지원, 삼박자가 다 맞는 거네요. 자료에서는 이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까지 한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요소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7월, 개미월에 하나로 딱 결합한다는 점이에요. 결합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의 그 번뜩이는 전략, 상관 개수랑 주변의 든든한 후원, 정인 미토가 힘을 합쳐서요. 마침내 그 거대한 재물, 편재 감목을 현실로 만들어낼 최적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거죠. 아하, 사주 원리로 보면 물이 나무를 키우고 흙이 그 나무가 자랄 땅이 되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략과 지원이 합쳐져서 재물의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망설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해야죠. 행동해야 할 때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번 달 당신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그 상관의 힘이요. 이게 그냥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만한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오, 신의 한 수라니. 네. 그리고 그 영감이 당신을 지지하는 조력자, 정인을 만나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딱 완성이 될 겁니다. 계획이 완성된다. 그럼 그 다음은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계획의 중심에 서서 리더가 되어서 직접 실행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요. 올해 당신 앞에 나타난 그 재물의 성, 편재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서 직접 판을 짜고 재물의 성을 함락시킨다. 와, 정말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재물운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월급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번 달의 재물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라기보다는 당신의 그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과감한 실행에 대한 보상, 뭐랄까 전리품 같은 느낌이죠. 전리품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아주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한다거나 M&A를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기술 개발 성공 같은 거요.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당신의 그릇, 당신의 역량과 결단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의미합니다. 자료는 계속 당신의 과감한 hành 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근데 이렇게 강한 기운, 경신이면 너무 날카로워서 좀 스스로를 지치게 하거나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에너지를 좀 안정시키는 방법, 개운법 같은 것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당신의 그 강한 금 기운은 때로 너무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토기운입니다. 돼지 같은 기운이죠. 토 기운요? 흙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토기운이 당신의 그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힘을 안정시키고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거죠. 그럼 토 기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으로는요,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을 입는 걸 추천하고요. 노란색이나 갈색 옷. 네, 그리고 등산이나 캠핑, 정원 가꾸기처럼 직접 흙을 밟고 땅의 기운을 느끼는 활동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승리를 위한 침착함과 지혜를 더해줄 거라고 하네요. 일상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비결, 운명의 숫자랑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날짜가 있다고요. 네,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정보인데요. 먼저 운명의 숫자로 3, 5, 1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5, 10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그냥 행운의 숫자 이런 걸 넘어서요. 전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숫자 5와 10은 토, 기운, 그러니까 당신을 지지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상징하고요. 아, 아까 말한 그 토기운. 그렇죠. 그리고 숫자 3은 목기운, 당신이 목표로 삼는 그 재물을 나타냅니다. 이걸 조합하면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맘서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 점령한다는 뭐랄까 위대한 정복자의 전략 같은 걸 상징하는 거죠. 와, 숫자에 그런 깊은 뜻이. 그럼 그 횡재수의 문이 열린다는 특별한 날짜는 언젠가요? 이번 달에 딱 3번분이라고 하니 더 궁금한데요. 네, 정말 중요한 날들입니다. 당신의 전략과 지원이 다 준비된 이때 하늘이 당신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횡재, 즉 편재, 간목의 기운을 아주 강하게 내려주는 날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바로 7월 4일 갑술일이고요. 7월 4일, 그리고 7월 14일 갑신일, 14일, 마지막으로 7월 24일 갑오일입니다. 4일, 14일, 24일.
이날들이 당신의 그 감철 같은 힘, 경금이 드디어 거대한 제목, 간목을 베어 쓰러뜨리고 성과를 거두는 그런 운명의 날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날들에 예를 들어 로또 한 장 같은 작은 시도로 평생의 기다림을 끝낼 만한 큰 행운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뭐 그렇게까지 제안하고 있네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7월은 그러니까 네, 요약하자면 7월은 당신의 그 잠재력이 폭발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공, 그리고 재물을 정말로 손에 쥘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겁니다. 당신의 전략, 주변의 지원, 그리고 하늘의 기회까지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 네,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달이에요. 당신의 힘을 세상에 증명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때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듣는 분들도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992년 임신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임신년생, 그러니까 올해 34시 되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 사주에서 말하는 그 강물 같은 임수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7월에는 조금 뭐랄까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자료를 보면 7월의 기운, 이게 이제 개미올인데 이걸 비유하자면 당신이라는 큰 강물에 차가운 비, 즉 개수가 더해지고 또 높은 둑, 미토에 가로막힌 그런 모습이에요. 아, 비의 두까지? 네, 여기서 그 개수는 주변의 경쟁자나 동료들을 의미하는 겁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미토는 어떤 현실적인 책임감, 압박 같은 정관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은 충분한데 약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거나 좀 방향을 잃기 쉬운 시기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와, 재능이 있는데 길이 막힌 형국이라니.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상황을 좀 타개할 핵심 열쇠, 그건 뭘까요? 자료에서는 계속 불의 기운이 부족하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당신의 사주 구조 자체가 원래 좀 차가운 기운이 강한 편인데 7월의 에너지까지 더해지니까 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화 기운이라는 게 단순히 뭐 따뜻함,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명확한 목표,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재물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 목표요. 네, 차가운 운명의 온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안개를 싹 걷어내는 유일한 에너지가 바로 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물을 수가 흘러갈 방향, 즉 불이 없어서 좀 방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그 목표가 바로 부와 명예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 화, 기운을 의식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돈만 쫓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신의 재능이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밝은 환경, 그러니까 결국 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라는 전력적인 조언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건강 측면에서도 이 차가운 기운이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아, 네, 당연히 그렇죠. 자료에서도 사주가 너무 차고 습하면 혈액순환이나 에너지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무겁거나 심리적으로는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요. 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은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운을 좀 강화하는 다른 방법도 혹시 제시되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당신의 근본 에너지, 그러니까 임수를 강하게 해주는, 다시 말해 센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금기운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아, 금기운요? 네, 이 금 에너지가 당신의 통찰력이나 결단력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서 장애물을 돌파할 힘을 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거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 금기운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안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금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좀 즐겨 입어서 당신의 근본적인 힘을 지지하는 거고요. 흰색 옷이요? 네네. 다른 하나는 금속 액세서리 같은 걸 활용해서 금의 그 날카롭고 정제된 에너지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된 힘으로 화, 즉 재물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전략이죠.
재물운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자면 결국 운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런 거군요. 당장 돈을 쫓기보다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차가운 기운 속에서는 재물이 얼어붙거나 머물기 어렵다는 그런 원리예요. 화 기운이 들어와서 운 전체가 좀 따뜻해져야 재물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과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비법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운명의 숫자라는 3, 4, 9.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이 숫자들은 그냥 행운 번호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과 다 연결이 돼요. 4하고 9는 당신의 근원인 금, 에너지를 강화하는 숫자고요. 3은 새로운 길을 열고 활동성을 부여하는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아, 금, 목. 네. 그러니까 당신의 재능을 잘 다듬어서 새로운 길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전략적인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횡재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짜들이 있었어요. 7월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편재라는 게 보통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의미하는데 당신의 운명에는 평소에 강하지 않은 화기운, 특히 아주 강력한 태양과 같은 병화가 들어오는 날 특별한 기회가 생긴다고 분석합니다. 병화, 태양. 네. 그 날짜로 7월 6일 병자일, 16일 병술일, 그리고 26일 병신일을 딱 지목하고 있어요. 와, 거대한 태양이 떠올라서 당신의 운명을 밝히는 순간이라니 상당히 상징적인데요. 그렇죠. 이날들은 당신의 그 차가운 운명에 아주 강력한 화 에너지가 비추는 때니까 자료에서는 이걸 잘 활용해서 부와 명예로 나아갈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으라고 제안하는 거죠. 로또 구매 같은 방법도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고요. 네. 1992년 임신생 당신을 위한 7월 운세 분석 자료 정말 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선 화라는 따뜻한 목표와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선 당신의 근본인 금 기운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흰색 옷이나 금속 액세서리, 또 운명의 숫자 3, 4, 9 활용, 그리고 특히 그 7월 6일, 16일, 26일의 특별한 기회.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원숭이띠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는 날짜와 숫자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나를 짓누르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을 맞이할 때를 아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원숭이띠라도 천하를 통일해야 할 80년생 강철의 왕과 명예의 폭풍을 버텨내야 할 56년생 석양의 제왕의 생존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신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 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잠자고 있던 당신의 운명을 깨울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